안녕하세요. 닭통치과 홍순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악 구치부 임플란트 하면서 상악동 고리식한 케이스인데요. 특히 치주 질환이 있으셔서 주변 치아가 안 좋았던 그런 사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 환자분이 2016년도 1월 달에 오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16번 치아가 발치가 된 상태이셨고요. 뭐 27번도 좋지 않고 곳곳에 좀 치주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태였는데, 이 당시에 그냥 검사만 하시고 내원을 안다가 환자가 이제 나중에 오시게 됐는데요. 일단 1월 달에 촬영했던 사진을 보게 되면 이 16번 발치한 부위 주변에 치석도 보이고 잇몸도 발적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환자분이 치료를 마음먹고 결정을 하셔서 이제 치료를 하러 다시 내원하셨던 게 2016년 9월이 되겠습니다. 9월에 오셨을 때는 더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17번이 근심으로 이동이 돼 있었고, 동요도가 꽤 더 발생이 돼 있는 상태셨고요. 반대편에도 동요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전반적으로 잇몸이 굉장히 안 좋아진, 더 진행된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가 한쪽이라도 좀 씹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6번은 근관 치료를 시행을 했는데 27번은 발치를 하고 26번은 근관 치료를 한 후에 디스토 버칼 루트만 셀렉티브 리섹션 하기로 그렇게 치료 계획을 잡았고, 이제 발치하는 날 여기 치주 치료를 같이 플랩 오퍼레이션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맞닿는 치아는 지금 보시면 36번 제1대구치 원심 치근 쪽에 골파계가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이쪽 역시 마찬가지로 근관 치료를 시행을 하고 디스탈 루트만 셀렉티브 리섹션 하는, 그 후에 이제 뒤에 있는 7번과 함께 약간 브릿지로 이렇게 해서 뒤에 7번도 동요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찬가지로 서브진지발 캘큘러스를 제거하는 그런 치주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6번은 헤미섹션을 해서 지금 보시면 임시치아로 브릿지가 들어갔고요. 상악 대구치는 디스토버칼 루트를 제거해서 크라운이 들어가서 이제 임시치아로 해서 이제 저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씹게끔 만들어 드린 후에 이제 우측을 치료를 하기로 해서 우측의 아래 예전에 치료했던 근관 치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재근관 치료를 하고, 지금 보시면 이 45번 임플란트 디스탈 쪽에도 골파계가 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발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환자분께서 이제 다른 치아를 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치료를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데 환자의 의도가 많이 개입된 치료 계획으로 이런 치료를 결국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17번도 동요도가 너무 심해서 근심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근데 이 치아를 살릴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되고 의구심이 들었는데 환자는 강력하게 발치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환자가 원하신 건 여기 임플란트 하나를 해서 그냥 우측으로 씹고 뒤에 거는 나중에 보겠다, 어떻게 되든 그냥 버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요 16번 임플란트를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악동 함기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콘빔 CT를 촬영을 해서 섹셔널 이미지를 보니까 잔존골이 막 한 2mm 그렇게 얇게 남은 그런 상태였고요. 상악동의 캐비티가 이렇게 광활하게 크게 보이는 상태셨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이때 상악동 고리식하고 임플란트를 하는데 주변 치아가 흔들리고 치주가 좋지 않은 상태가 이제 너무 걱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저런 치성 감염원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는 상악동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벌어진다면 그 여파가 결국 16번 임플란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제일 조금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바로 그 전방에 있는
이 소구치의 디스탈 쪽에 골파기가 된 모습, 그리고 이 대구치의 디스탈 쪽에 골파기가 된 모습, 이제 이런 디스탈 쪽의 치주 포켓들이 관찰이 된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을 상악동 고리식을 할 때 당연히 하기 전에 잇몸 치료를 해서 안정화시키면 좋겠는데, 지금 환자분이 씹을 이렇게 부위가 적고 내원을 하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마음을 먹고 오신 상태에서 이제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콤빔 CT를 3D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 7번이 근심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1대구치의 공간이 많이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셨고요. 이런 또 다른 각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계획을 정할 때 이제 문제점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치조골이 흡수되어 있는 그런 주변 치아들이죠. 그래서 단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7번의 원심 그리고 15번의 또 원심, 이 부분이 치조골이 파괴되어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치주 질환의 염증성 유가 조직들이 들어차 있는 그런 상태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상악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보시면 상악동의 점막에도 이렇게 뮤코자 시크닝이 와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잔존골은 부족하죠. 이런 잔존골이 부족하니까 고리식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 17번은 앞에 전방에 받쳐주는 치아가 없다 보니까 근심으로 패솔로직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모두 다 바로 잡으려면 일단 치주 치료를 해서 치주 질환에 대한 리스크 팩터를 모두 제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픈 플랩 데브리망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16번 부위에는 이제 상악동 고리식을 해서 레터럴 윈도우 어프로치를 해서 고리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동시에 씹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 이후에 저 17번을 디스탈로 움직여서 대구치 어떤 16번 부위의 크기를 확보를 하고 교합도 17번도 16번도 모두 대합치와 교합이 좋게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치주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와 그 다음에 부분적인 교정 치료, 이 세 가지 치료 계획이 이제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위가 골파기가 된 부위인데, 지금 크레스탈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의 그 연속성을 갖다가 표현을 한 건데, 지금 보면 15번 원심 부위와 17번 원심 부위, 저 부위에 이제 오픈 플랩 데브리망을 하고 상악동 고리식을 할 때 그 부위에 같이 고리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5번 원심 쪽에도 잇몸이 부어 있고 17번 원심 쪽에도 좀 부어 있고, 지금 보면 그런 쪽에 그대로 치주 질환으로 부어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상악동 고리식과 임플란트 식립을 같이 진행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에 부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 인시전을 디자인을 하고 플랩 엘리베이션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염증성 유가 조직들이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레터럴 윈도우를 형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점막 거상을 하고 고리식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에서는 제가 미리 지금 쇼크론의 APRF를 이제 환자의 블럿을 드로잉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를 가위로 여러 조각으로 잘게 부순 다음에 쪼갠 다음에 지금 고리식제는 더 그라프트라고 하는 포사인 오리진의 지노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PRF 리퀴드와 그 APRF 그 피브린 클로팅 된 거 조각들이 이렇게 믹스된 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거를 이제 상악동의 고리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부위들, 저 고리식제를 지금 임플란트를 이제 동시에 식립을 한 거고요. 이 치주 질환이 있어서 이제 골파기가 됐던 저 부위에 같이 고리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임플란트 식립을 한 부위 모습이고요. 지금 점선으로 표현된 이 부위가 이제 치주 질환으로 인한 염증성 유가 조직으로 차 있고 골파기가 일어나 있는 그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실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고 환자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테트라사이클린 디톡시피케이션도 했고요. 이리게이션을 충분히 한 후에 지금 보면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골레낭입니다. 인프라보니 본 디펙트. 그러니까 저쪽에 더 깊게 인프라보니 페리돈탈 포켓이 있어서 저 본 디펙트에 이제 고리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레터럴 윈도우를 해서 상악동 점막 거상을 한 후에 점막하 공간에 고리식을 한 것과 동시에 지금 보시면 이런 인프라보니 디펙트에 고리식을 같이 해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15번 임플란트 사이에 있는 저 공간에 충분한 고리식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고리식을 한 모습이 되겠고, 위로 쭉 올라가면 상악동 레터럴 윈도우를 만든 그 부위에 고리식을 한 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분으로 이것들을 APRF를 더 눌러 짜면 이렇게 PRF 멤브레인이 되는데, 이 PRF 멤브레인을 좀 준비를 해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레터럴 윈도우 땄던 그 부위의 외측에다가 이제 위치를 하나 시킨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밑에 지금 임플란트를 식립한 부위와 15번 사이에 본 디펙트가 있었는데 그 부위에 감싸게끔 또 이렇게 PRF 멤브레인을 여러 조각을 겹겹이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번 원심 부위도 당연히 그쪽도 오픈 플랩 데브리망을 같이 해줬고요. 그 부위에 테트라사이클린 디톡시피케이션을 하고 루트 플래닝을 한 후에 그 부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리식제를 채워 넣었는데 그쪽은 PRF 멤브레인이 좀 부족한 관계로 PRF 멤브레인을 위치를 못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임플란트 주위에 PRF 멤브레인으로 고리식한 부위를 감싸게끔 저렇게 위치시킨 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봉합을 마무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번 제2대구치가 근심으로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 임플란트를 심다 보니까 간신히 이렇게 식립이 된 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선택한 임플란트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잇몸 속에 묻을 수가 없고요. 잇몸 바깥쪽으로 저렇게 힐링 어버 사이즈도 작게 할 수가 없죠. 플랫폼이 대구치 사이즈에 맞는 6.5 직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있던 그 잇몸들을 팔라치 플랩을 통해서 지금 이쪽 15번 원심 부위가 염증성 유가 조직을 제거하다 보면 저기에 잇몸이 제거가 되죠. 그래서 구멍이 생깁니다. 그런 잇몸에 생긴 그 구멍을 여기 팔라치 플랩을 통해서 근심으로 돌려서 그쪽에 지금 보시면 잇몸이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되게끔 가급적이면 그런 유도를 했고요. 반면에 디스탈 쪽은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약간 노출된 상태로 그냥 오픈 힐링, 즉 세컨더리 인텐션을 기대하는 그런 치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지금 파필라 베이스드 인시전이라고 PBI라고 하는, 제가 선호하는, 그러니까 지금 수직절개를 이 앞쪽에서 바로 주면 바로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수직절개를 좀 근심적으로 옮긴 거죠. 근심적으로 옮기면서 이 인터덴탈 파필라는 건드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바로 이런 플랩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2주 후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보게 되면 지금 보면 비교적 플랩이 벌어지지 않고 잘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게 보이고 있고요. 칫솔질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플락이 엄청나게 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실밥을 제거를 하고 이제 다시 플락 컨트롤을 한 후에 이제 환자분이 이제 적절하게 브러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교환면에서 본 모습인데 비교적 이 정도면 잘 아물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락 컨트롤을 시행한 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17번 원심 쪽은 보게 되면 세컨더리 인텐션 힐링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잇몸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수술 직후의 OPG가 되겠는데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레터럴 윈도우를 통해서 사각동 내에 이렇게 고리식한 게 보이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지금 앞에 15번과 17번 원심 부위에 인프라보니 페리오돈탈 보니 디펙트 있던 부위, 그 부위를 고리식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차츰 저 17번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꾸 근심으로 기울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부득이하게 좀 빨리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수술하고 그냥 4주 됐을 때 이제 교정 치료를 막 시작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앞에 치아는 동요도가 있기 때문에 이 동요도를 조금 붙잡기 위해서 페리오돈탈 스플린팅을 하고 뒤에 근심으로 쓰러진 이 대구치는 근심에 버튼을 하나 붙이고 뒤쪽에 지금 스켈레탈 앵커리지 스크류를 하나 식립을 했습니다. 이때 보통 뒤쪽에 뼈가 괜찮다면 이 센트럴 그루브를 있는 쪽을 이어서 뒤쪽에다가 스크류를 심으면 좋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페리오돈탈 디펙트 때문에 뼈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라스틱 이제 파워 체인을 걸다 보면 스크류 루즈닝이 오면서 이 스크류가 흔들리게 되면 교정이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리 약간 협측으로 조금 단단한 피질골이 있는 부위를 찾아서 지금 처음에 식립을, 지금 보면 여기 블리딩 된 부위가 보이는데 이쪽에 시도를 했다가 너무 초기 고정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재차 버컬레 코티칼 본이 있는 곳을 찾아서 지금 다시 이제 스크류를 고정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버컬에다 식립이 된 거고요. 그래서 교환면 쪽으로 이 파워 체인이 넘어오질 못하고 지금 협축으로 이렇게 감아서, 그리고 여기 이제 플러블 레진으로 고정을 한 거는 이 치아를 원심으로 당기되 지금 팔라탈 루트를 피봇으로 근심으로 로테이션이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팔라탈 루트를 피봇으로 다시 디스탈로 로테이션이 되게끔 유도하는 그런 교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측에서 본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버튼을 붙인 이유는 보통 저런 몰라 업라이팅을 하다 보면 익스트루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익스트루전이 되지 않으면서 약간 인트루전 포스의 컴포넌트를 벡터를 주기 위해서 지금 파워 체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지금 보면 5번 부위도 약간 세컨더리 인텐션 힐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플랩 저 들뜬 사이 쪽으로 이제 플락 제거를 잘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사실은 근심으로 이동이 되고 페리오가 안 좋은 치아들은 사실 교정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진은 지금 6주 후가 되겠는데요. 이제 저렇게 파워 체인을 걸고 6주 후가 됐을 때 모습인데, 이제 대구치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공간보다도 약간 더 크게, 그러니까 오버 커렉션이 된 건데 그렇게 되게 교정이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이 파워 체인이 교정력을 발휘하면 오히려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저 힐링 어벗을 제거를 하고 티슈 레벨 임플란트에 맞는 템포라리 포스트를 이제 고정을 시키고, 그 고정한 이 임플란트를 고정원으로 해서 지금 뒤에 교정한 이대고치의 근심 쪽에다가 패턴 레진으로 고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 체인을 제거를 해도 다시 이 17번 이대고치가 근심으로 올 수가 없겠죠. 여기 패턴 레진으로 고정을 해 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 놓은 상태로 이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잔존골이 2mm 밖에 없는데 레터럴 윈도우를 열고 상악동 고리식을 했는데, 거의 지금 2달 정도 됐을 때 템포라리, 물론 대합치랑 교합은 안 되겠지만 뭔가 저런 조작을 한다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17번 이 이대구치가 근심으로 다시 오게 되면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선택을 했고요. 뒤에 보면 이제 지금 이런 스크류가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파노라마에서 OPG에서 보이는 이대구치의 치축은 좋게 이렇게 자리가 잡힌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시간을 갖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인상을 떠서 최종 보초를 제작을 했고요. 이 제작한 거를 이제 세팅을 하는 건데, 지금 하악에는 이제 핏 체커로 먼저 고정을 해놓고, 이제 티슈랩의 임플란트의 어버트먼트를 이제 먼저 이렇게 체결한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철물을 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자갑이 가해지는 오클루잘 로딩이 들어간 게 수루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레터럴 윈도우를 하고 잔존골이 2mm밖에 없었고, 이런 것 치고는 너무 좀 빠르죠. 보통 6개월이 일반적인 로딩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것도 역시 환자가 지금 이쪽으로 편측 조작을 하고 있고, 뒤에 이제 17번 이대고치도 계속 오래 버티기가 어렵고 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터럴 윈도우 열고 사각동 고리식하고 오픈 플랩 데브리망 하고 치주 페리오돈탈 본 디펙트에 고리식한 지 4개월 만에 오클루잘 로딩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쇼텀 체크업을 한 거고요. 이런 상태로 이제 보철물이 들어갔고 완성을 했을 때 콘빔 CT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찍은 콘빔 CT 그 단면을 보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에 굉장히 그 긍정적인 고라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는데요. 첫 번째 오리지널 사이너스 플로우가 이제 희미해진 거,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버컬과 미디얼 쪽에 새로운 코리칼본의 연속성이 이 탑 쪽에 생겨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저기에 이제 본 힐링이 굉장히 뉴본 포메이션이 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죠. 지금 보면은 이 환자 보시면 버컬 월에부터 팔라탈까지 사각동의 캐비티가 굉장히 큰 환자였는데, 그 부위에 자연스럽게 저렇게 고라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엑시알 컷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노라마와 비슷하게 섹션한 CT 모습이 되겠는데요. 초진의 모습에서 만든 이미지, 그리고 여기 이제 세팅한 모습이 되겠는데, 상악동 쪽에 이제 고라가 된 부분, 그리고 15번 원심 쪽에 이제 고라가 된 부분, 17번 원심 쪽에 고라가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만들어 본 영상이 되겠는데, 이 잔존골이 2mm 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고 고리식을 한 거고, 그리고 15번 원심 부위, 그리고 17번 흔들리는 치아의 원심 부위의 본 디펙트에 이제 치주 치료를 동시에 하면서 고리식을 했던 부위인데, 굉장히 파노라마 요 OPG 모습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요. 엑시알 컷을 보게 되더라도 술전에 이 15번 원심, 그리고 17번 원심에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위가 이제 페리오돈탈 본 디펙트 부위인데, 지금 세팅한 후에 콘빔 CT를 보게 되면 15번과 17번 원심 부위가 그런 검게 비어 보였던 느낌들이 많이 석회화된 오시피케이션이 일어난 그런 느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콘빔 CT 단면을 쭉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요게 이제 초진 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5번 원심 부위, 그리고 17번 원심 부위, 저 노란 원 안에 들어와 있는 저 부위가 이제 페리오돈탈 디펙트 부위고, 뮤코잘 티크닝이 돼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보철을 하고 4개월 넘었을 때 이제 촬영한 콘빔 CT에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상악동 내 고라가 잘 된 부분과 함께 저 15번 원심 부위와 17번 원심 부위에 이제 고리식한 부위, 치주질환 치료한 부위도 영상이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동시에 제가 이제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보면 상악동내는 상악동내로, 그리고 페리오돈탈 본 디펙트 내는 페리오돈탈 본 디펙트 내에서 비교적 자연스러운 본 리모델링, 고라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추후에 이제 팔로우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요 OPG는
상악동 고리식과 치주 치료를 하고 고리식한 지 1년 2개월 됐을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구강내 모습이 되겠고요. 이것도 구강내 모습인데 이제 많이 안정화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한 OPG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계별로 지금 리모델링이 되는 거를 상악동 쪽을 관찰을 해보자면 이게 초진이고요. 이게 이제 고리식한 직후, 상악동 고리식한 직후, 요게 이제 4개월 반 정도 됐을 때,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요거는 1년 2개월 됐을 때 모습인데, 이 상악동 쪽의 그 상부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면서 좀 더 리모델링이 더 진행돼서 이제 상현이 조금 더 이렇게 레디오팩한 게 더 뚜렷해졌죠. 그리고 트라베큘라 패턴도 자연적인 상악골의 어떤 트라베큘라 패턴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트라베큘라 본의 리모델링 패턴은 동종골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고, 사실은 일반적인 지노그라프트 머티리얼, 보바인이나 이런 흔히 알려져 있는 보바인 오리진의 대표적인 G사의 제품을 저희가 보자면 이런 형태를 보이지는 않죠. 처음부터 레디오패시티가 강하게 보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리모델링이 된다라기보다 그 상태가 볼륨 유지가 좀 많이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골 이식한 직후에도 보면 특히 라디오 덴시티가 별로 높지 않죠. 라디오 패시티가 별로 없습니다. 즉 이런 거는 동종골과 비슷한 느낌인데 요거는 이제 4개월 반 됐을 때고요. 나중에 이제 골화된 걸 보면 상악동 고리식한 부위의 상현은 뚜렷한 코리칼 라인들이 생기고 자세하게 보면 자연스러운 상악골의 트라베큘라 패턴을 보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19년 11월에 촬영한 OPG가 되겠는데요. 더 이제 리모델링이 더 진행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수술한 지는 이제 3년이 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모습을 확대를 해보면 더 뚜렷한 그런 마치 동종골과 비슷한 그런 리모델링 패턴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냐면 임플란트 에이펙스가 이렇게 텐팅을 하고 있는 부위에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앞쪽 뒤쪽은 조금 더 리모델링이 되면서 이제 내려온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고리식한 부위의 전체적인 트라베큘라 패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레디오팩한 그런 고리식재들이 그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노그라프트 머티리얼과는 좀 다르게 동종골과 유사한 주변의 어떤 그런 다른 맥실라의 일반적인 내추럴한 트라베큘라 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이렇게 페리오적으로, 치주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할 건가? 환자는 주변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병적인 이동이 되어 있는데도 발치를 강력하게 원치를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치료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사실 저도 이렇게 환자분의 의견을 수용해서 치료를 이렇게 할 만큼 이런 비슷한 류의 환자를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런 정도로 판단이 들면 일반적으로 발치를 권하고 술자가 발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끌어나가는 게 사실은 더 마음이 놓이고 확실한 치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환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먼저 염증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습니다. 그래서 오픈 플랩 데브리망을 상악동 고리식을 할 때 같이 했고, 그러면서 그 디펙트가 고라가 돼줘서 그 페리오돈탈 포켓이 뼈로 차주면 그 자연치아의 동요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고리식을 했는데 이때 리모델링에 순응하는 고리식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지금 사용했던 그런 고리식제가 그런 바이올로직 비헤이비어를 갖고 있었던 고리식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패솔로직하게 마이그레이션이 돼서 움직인 이 치아를 어떻게 이제 제 위치로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숙제였는데 이제
스켈레탈 앵커리지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교정을 했고, 임플란트에 이제 나중에 리텐션, 고정성 템포라리 포스를 이용해서 리텐션 기간을 충분히 가져갔다가 최종 보철로 넘어간 그런 계획이, 플로우가 되겠고요. 치료의 흐름이 되겠고요. 이제 잔존골이 매우 얇고 상악동 캐비티는 벚꽃 팔라탈로 컸던 이 부위는 이제 익스터널 사이너스 그래프트, 레터럴 윈도우를 만들고 상악동 점막을 거상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고 고리식을 했던 그런 방침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치주 질환을 치료하면서 본그래프트 하는 거랑 상악동 고리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필요한 고리식제로서 둘 다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고리식제로서 이 더그라프트라고 하는 포사인 오리진의 리모델링에 순응하는 바이올로직 비헤이비어를 갖고 있는 고리식제를 사용했다는 게 되게 긍정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지금 이런 디펙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게끔 소프티슈 힐링도 좋게끔 하고, 뭔가 베리어 쇼텀이긴 하지만 베리어 멤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자의 내추럴한 오리진의 그런 베리어 멤브레인으로서 PRF 멤브레인도 사용을 했고, 고리식제에는 그런 PRF 리퀴드, 거기에 많은 그로스 팩터와 이제 여러 가지 피브린의 긍정적인, 그 다음에 뭐 류코사이트 같은 셀 컴포넌트도 있기 때문에 면역적인 기능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용을 했던 게 주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런 치아를 발치하는 것을 굉장히 원치 않아서 그런 환자를 주변 치아, 그런 치아를 두고 고리식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요 케이스를 한번 리뷰를 하면서 케이스에서 했던 그런 과정들이나 흐름들을 참고하시면 앞으로 이제 이런 비슷한 류 환자를 치료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케이스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